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2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증시가 연휴를 세는 동안 미 증시는 4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6%대, S&P 500지수가 0.9%대 올라갔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로 거래 마쳤습니다. 섹터별로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 증시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엇갈렸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7% 넘는 상승세 보였고요. 또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퀄컴이나 AMD가 강세를 보였고 전기차는 좀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에 이렇게 연휴 랠리가 나타나서 참 안타까운데요. 오늘 다시 재개되는 우리 시장은 이 미국발 훈풍을 좀 이어받아서 상승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 단기 바닥론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오늘은 2월의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명확한 기준과 리스크 축소라고 합니다. 자세한 분석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 돈놀이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텐데요. 개장 전에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끝나고 2월 첫 거래일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네, 이번 연휴 좀 길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푹 쉬시고 오늘 다시 한번 좀 재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단기 바닥론에 대한 진실입니다. 1월 동안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한 7% 이상 하락을 했는데 저희가 쉬는 동안에 미증시가 4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을 하면서 이제 바닥을 딛고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데드캣 바운스다라는 소리도 있고요. 이렇게 단기 바닥론과 데드캣 바운스다 이런 논쟁이 월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그 시장 상황, 일단 우리 설 연휴 기간, 지난주 금요일 우리 장 마감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4일 연속 미국 증시 상당히 다행스럽게도 반등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난 연말 대비, 그러니까 1월 한 달 동안 통상적으로는 1월 효과라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통상 1월에는 상승을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FOMC의 통화 긴축, 그 긴축에 대한 가속도 가능성 이런 우려감들이 대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증시 상당 부분 하락하는 평균적으로 글로벌 증시 평균 7% 정도의 그 하락을 보였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최근 들어서 최악의 마감 상황이 아닌가, 월간 기준으로 마감 상황 그런 이제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뉴욕 증시 4거래일 연속 우리 쉬는 동안 이제 상상 마감을 했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미국발 FOMC의 통화 긴축에 대한 긴축 공포가 이제 시장과 다소가 이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시장의 일정 부분 반영이 되면서 이제 반등 시점을 계속해서 노려오고 있었다라는 부분. 이제 저점 확인을 일정 부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났고요. 여기서 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경제 재개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점 한 가지. 그리고 빅테크 관련주들, 특히나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특히나 뭐 지난번 같은 경우 그 구글의 알파벳 A의 알파벳의 어떤 그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빅테크 관련주들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점.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경제 재개 관련주 그리고 빅테크 결국은 테크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전히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직 긴축은 이제 테이퍼링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테이퍼링의 종료 3월달 종료와 맞물리게 되면서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된다. 물론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그리고 올해 지난해 2차례 올해 1차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입 물가의 상승을 제한하고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제한하는 그러면서 글로벌 자금의 유출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여전히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통상적인 위험 수위 마지노선을 1.8% 정도로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론 이제 지난밤 좀 1.3% 정도, 1.3% 포인트가 아니라 1.3% 정도입니다. 하락을 해서 1.77% 정도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여전히 1.8%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달러 인덱스 역시 글로벌 통화의 기준이 됩니다. 그만큼 달러 인덱스가 물론 지난밤에도 역시 하락.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95.9 내외에서 진행이 되면서 96포인트.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95와 96. 96에서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미국으로 자금이 상당 부분 많이 쏠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신흥국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변동성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어떤 그 시장 내의 잣대로 우리가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95에서 96 사이에서 다소간의 혼돈 양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월달 FOMC 변동성 대기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오늘이 2월 첫 번째 거래일이 되겠는데요. 2월 달 한 달. 그리고 이제 그 3월 FOMC가 3월 중후반, 3월 한 20일 전후에서 이제 그 열리게 되니까요. 그때 그 이전에, 그 직전에 상당 부분 어찌 보면 변동성이 이미 시장 내에서 변동성 대기.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다소간 휴지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월 FOMC의 변동성,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서 올해 금리 인상 3차례가 아니라 4번에서 6번 사이로 시장은 대다수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과연 양적 긴축을 정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7월 달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진행이 된다라면 급작스럽게 진행이 된다라면 시장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FOMC는 계속해서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시장 내 힌트를 주면서 그 긴축의 시기랄지 금리 인상의 폭이랄지 이런 부분, 그 속도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그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긴축으로 들어선 것은 분명하다. 긴축. 근데 긴축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긴축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 그 첫 번째는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동성이 아니라 정말로 실적으로 승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장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의 시장은 모멘텀 관점과 안정성장 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멘텀 관점은 실적,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턴어라운드, 그리고 급속한 성장. 근데 하지만 유동성의 완화, 유동성의 어떤 유동성 장세의 마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멀티플을 많이 줄 수는 없다.
그렇게 된다라면 안정적인 지속 성장주, 모멘텀을 바라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를 조금씩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실적 장세로의 소프트 랜딩, 이쪽을 지금 원하면서 이쪽을 향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짚어보게 된다라면 일단 우리 시장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도 우리 연휴 기간 동안 4일 연속 상승했다라는 그런 뒷받침, 이런 부분들과 함께 우리 시장이 주요국 증시 한 6.9% 정도, 7% 내외의 올 연초 대비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 10.8%, 거의 11%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키맞추기 양상을 좀 보여야 될 때가 되었다. 하락 국가들, 영국이 한 2%, 연초 대비해서는 2% 정도 빠졌고요. 일본이 5% 정도 하락, 미국이 한 10% 정도의 하락. 우리 시장이 너무나 빠질 때는, 하락할 때는 미국 시장과 너무나 커플링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상승을 할 때도 이 커플링 양상을 좀 맞춰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 추경의 어떤 그 확대라든지, 그 재정 정책의 확대, 소위 말하는 통화 긴축을 하는 만큼 재정의 확대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유동성의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단기 저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 증시가 글로벌 주요국 증시 대비해서 하락률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대신증권 자료에 의하면 주요국 증시 한 50개국 그 근거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연초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률 하위 5%, 5위에 상정이 될 정도로 그 하락률이 깊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결국 따져보면 우리 시장 이제 반등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도 분명히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앞서서 이순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추세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냐, 갑자기 꿈틀거리면서 죽은 고양이가 갑자기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단기 반등이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단기적인 어떤 그 데드캣 바운스로 보기에는 조금 좀 시장의 유동성 여전히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한 달 만에 10% 이상 하락하는, 급락하는 이런 상황들보다는 전체적으로 키맞추기 양상의 전개 가능성, 이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서 대형 경기 민감주, 대형 내구 소비재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정부 지출 확대라는 부분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지출의 확대 분야가 어디인지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소비 확대 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확대라는 부분과 밀접하게 영향이 있는 내구 소비재와 경기 민감 소비재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글로벌 증시가 한 10% 이상 하락한 증시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 넘게 좀 빠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세가 미국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바닥을 딛고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단기 바닥론에 대한 이런 시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짐 폴슨 전략가가 이 랠리를 피하고 싶지 않은 투자가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하면서 반등이 짙어졌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단기 바닥론에 대해서 또 짧게 짚어주시죠. 네, 이렇죠. 이게 그 시장에서 지금 현재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어떤 그 의견이 팽배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0% 한 달 만에 10%가 빠졌다라는 부분은요. 어쩌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단기적인 이제는 바닥권 진입, 그만큼 시장의 충격을 FOMC의 통화 긴축에 대한 충격을 시장이 상당 부분
흡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찌 보면 2월 한 달, 최소한 2월 두 번째 주까지는 진행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최대 관심, 어찌 보면 실적일 수 있겠지만 실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뒤로 약간 2순위 정도로 밀리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1순위는 뭐니 해도 긴축에 대한 속도일 것이다. 이미 긴축은 기정사실합니다. 그러면 그 긴축을 딛고 일어설 만한 부분, 결국은 긴축 속도가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조금 약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기업 실적들의 개선세가 크게 V자 반드, V자로 나타나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안정성장세가 나타나주는 그림이 그린다라면 시장에서 바로 바라보고 있는 유동성 장세 이후에 나타나는 실적 장세로의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 지금 시장 충격적인 요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용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인데요.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점론이 상당 부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 지난밤 AMD 고용 보고서에 의하면 시장 전망치 대비 한 30만 건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실질적으로 고용이 너무 급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 오히려 그 FOMC의 금리 인상론 그리고 긴축론의 상당 부분 속도가 가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고용 증가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긴축에 대한 속도가 조금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어찌 보면 시장의 우려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방향성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은 기정사실화.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긴축의 속도일 수밖에 없다. 긴축의 속도 빨라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2월 말, 3월 초 다시 한번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긴축의 속도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두 가지. 결국은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일 것이다. 물가는 아래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고, 고용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기보다는 지금 현재 정도의 상황에서 약간 평행선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최적의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우려사항, 우려 경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연 인플레이션이 정점 통과를 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우상향 방향으로 그 6%를 넘어서서 7%, 8%로 급속도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높아질 것이냐. 일단 시장은 점차 완화될 쪽으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동성 관련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고용 관련해서 시장과의 소통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FOMC는 평가를 할 것이냐, 우리 한국은행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결국은 그 가속도, 긴축의 속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장은 상당 부분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계속되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 실적과 관련된 오늘 밤 아마존의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아마존의 실적 발표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빅테크 주식의 실적 발표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기업 실적의 안정적인 성장이냐 아니냐. 아침에 페이스북이 지난밤, 그러니까 메타죠. 메타의 주식이 지난밤 1%의 상승을 보였지만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실적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한 20%가량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민감하게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다. 특히나 빅테크 관련주일수록 더욱더 성장 쇼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시장 투자 심리를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다. 결국 주목 상황이 이렇습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다. 안정적인 지속 성장, 그리고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게 될까. 결국은 코로나19 소외주에 대한 다시금 상승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소외주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어찌 보면 소외주에 대한 관심일 수 있겠지만, 소외주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보다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 그런 과정들 속에서 소외주가 오히려 키맞추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더 이상 하락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보다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소외주와 관련된 여행주,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인플레 해지와 관련된 은행주,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따라서 앞서서 이런 말씀 드렸죠. 통화가 긴축, 유동성 장세가 끝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주요국들의 정부,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해서 통화적인 긴축이 들어가게 되면 재정적인 확대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급격하게 축소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결국은 정부가 어떤 쪽에 더 정책적인 정부 지출을 많이 쓰느냐, 정부 예산을 많이 쓰느냐. 결국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고용 증진 쪽에 상당 부분 예산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인프라, 그리고 탈탄소 5G 소부장 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금 이제 소비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비, 대형 경기 민감 소비재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단기 바닥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자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 연휴를 딛고 다시 재개하는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짧게 짚어주시죠. 네네. 일단 지난번 미국 증시가 아마존을 중심으로 빅테크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FOMC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따라서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은 글로벌 증시, 특히나 미국 증시와의 갭매꾸기 양상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동성 관련된 우려감은 여전히 상존한다. 그렇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시장은 경제 성장에 대한 소프트 랜딩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특징, 미국 증시의 특징은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 재개 관련주들의 상승이 돋보였고, 여기에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성장 지속이 그들의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더라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안정적인 지속 성장이 가능한 업종의 시장은, 그리고 안정적인 지속 성장이 가능한 업종과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코로나 소외주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시장에 지난 우리 추석 설 연휴 기간 중에 미국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4차 산업 기술 발전, 그리고 내구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 여기에는 자동차와 친환경, 그리고 IT 가전과 엔터가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정부 재정 지출, 통화는 긴축을 보이되 재정은 확대한다. 그러면 재정 확대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친환경 인프라 쪽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전체가 친환경 인프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 지속이 된다. 안정 성장도 담보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아울러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국제 금 가격 상승하고 구리 가격 상승하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어떤 업종 중심의 시장 대응 분명히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경제 성장에 대한 소프트 랜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통화는 긴축하지만 재정은 확대한다라는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어떤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나가시는데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앵커님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푹 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에 미증시가 올랐다 보니까 그 점이 상당히 많이 아쉬운데 오늘 또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에는 또 어떤 좀 분석적인 부분을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 허반석 전문위원께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는 2월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명확한 기준과 리스크 축소라고 써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연휴 동안 글로벌 증시를 먼저 요약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살펴보셨기 때문에 이번 주는 작전 리포트가 오늘 목요일 단 하루만 있기 때문에 산업이나 섹터보다도 22년도에 집중해 볼 만한 섹터, 그간 말씀드려왔던 기업들이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설 연휴로 인해서 휴장이었고요. 글로벌 증시는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우지수가 약 3% 이상, 4% 가까이, 그리고 S&P 500도 5% 이상, 나스닥도 7% 이상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의 코스닥 코스피 양 지수의 등락률을 보면 코스피는 약 3.5% 하락을 했다가 1.87%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3.73% 정도 하락을 했다가 2.78% 정도 반등을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스닥 기준으로는 7% 이상의 반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의 모습들이 우리 시장에도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의 개장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2월의 캐치프레이즈는 명확한 기준 그리고 리스크 축소라는 두 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도 중대한 결정은 FOMC 회의 결과가 확인이 되는 27일 이후에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27일 이후부터 말씀드리는 저의 주된 내용은 현 구간에서 손절 또는 매도를 했을 때 실익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개월 연속 하락, 4주 연속 하락, 이러한 이야기, 그리고 이평선 21선 기준으로 이격도 90 이하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나왔던 그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월을 시작할 때에는 모든 명확한 기준들을 조금 탄탄히 세워 놓으셨다면 이제부터는 리스크 축소를 조금 이루어 나가셔야 할 텐데 그 리스크 축소, 금리 인상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국내 증시에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더불어서 지난해 연말부터 여러 가지 수급 싸움들이 있었고 지금은 외국인들과의 일종의 수급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될 모습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나는 어떠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들을 연휴 기간 동안 꼭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가이드라인으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경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긴축에 대한 여러 우려들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의미를 우리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고서 대응을 어떻게 할까를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용잔고가 대폭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연휴를 시작하기 전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데이터들도 꼼꼼히 좀 체크해 보시면서 2월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리스크 축소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나만 이러한 하락을 맞은 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의 하락을 다 지켜보았고 계좌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분기별, 반기별, 그리고 올해 나의 계좌 총 수익률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의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가야 된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좀 가지시고 지금부터 내가 될 만한 종목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투자 성과가 변할 수 있다. 아예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역대급 하락률을 기록한 1월입니다.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굉장히 저도 싫어하고 지향하고 있지만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일부 기간 동안은 감내를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손절은 그렇게 실익이 없었습니다라는 이야기 1월 말부터 꾸준하게 드렸기 때문에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시되 내가 될 만한 종목으로 구분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2월 동안 리스크 축소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말씀 반복해서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 종목과 가져가지 않을 종목들 꼭 구분을 해 보셔야 되고요. 최근 외인 수급의 특징을 짚어드렸었죠. 금리 상승의 수혜가 되는 보험업종, 경기 방어주 섹터로 구분이 되고 있는 통신, 유통, 음식료, 운수 창고, 전기, 가스,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순매수가 집계됐던 섹터입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 있습니다. 화학, 철강, 금속 섹터가 있겠죠.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로 연일 기록되고 있는 섹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한 가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가져갈 종목과 가져가지 않을 종목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 놓으셨어야 하고 그러면 2월 동안에 내가 가져가지 않을 종목에 대해서는 반등을 충분히 누린 이후에 그 이후에 현금화 전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 2월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리스크 축소를 해 나가야 할 달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인상이 깊습니다. 나만 떨어진 게 아니라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가 하락을 겪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2월 달에는 좀 리스크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대한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고 현금화하는 전략 그리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조금은 감내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이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군과 섹터에 눈을 돌려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해 연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2년도 꼭 보셔야 할 산업을 몇 가지 선정을 해드렸는데요. 메타버스, 자율주행, 5G, 6G 이러한 것들을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 이러한 부품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야지 이러한 기술들이 하나하나 다 있어야지 메타버스 세상으로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이러한 반도체, 통신 장비, 카메라 등이 있어야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그리고 5G를 넘어 6G의 기술들도 반도체, 기지국, 통신망, 통신 장비 등이 있어야 우리가 수월하게 통신망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결국 산업의 방향성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그 산업을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섹터, 부품들이 어디 있는가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꾸준하게 저렴할 때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기간적으로는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휴 동안에 양치기 소년이 된 디램 가격 예측 기업들
결국 우리들에게 통계, 그 다음에 리서치를 알려줬던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 반도체의 겨울이 길어진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보다도 반도체 업황은 좋다라는 이야기가 동전 뒤집듯이 굉장히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모두 변했던 모습들을 1월 동안 우리는 지난 12월, 1월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RF 머티리얼즈, RF HIC, 서진 시스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장 산업,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등에 있어서 공통 인프라가 첫 번째로는 반도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신망이다. 메타버스도, 자율주행도, 로봇 산업들도 결국 무선으로 되는 이 통신이 없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 꼭 가져가야 된다. 투자자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요. 22년도 5G 시대의 돌입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확실한 영역이고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 미래 산업들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프라이빗 5G 특화망, 그리고 기지국, 트랜지스터, 이러한 전력 증폭기 등 장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oT를 넘어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합체되고 빅데이터, 메타버스, VR 관련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초고속, 그리고 초용량, 그리고 저지연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5G 통신 장비 22년도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문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OLED 패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카메라 모듈까지도 모두 다 의미 있게 살펴보셔야 할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너무 높은 구간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아니라 시세가 나올 만큼 나온 고점에서 내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난 하락 연휴를 시작하기 전 그 지점에서 22년도 허반석 산업부장은, 허반석 전문위원은 이러한 섹터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갖자라고 했는데 나의 포트폴리오에 아직 담겨져 있지 않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지금쯤은 아닐까, 시장이 반등할 때 나는 이 섹터를 담고 싶었는데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섹터로 보시기에 적합한 부분이 반도체, 통신장비, OLED, 카메라 모듈,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월 내내 함께 다루었던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죠. 유통, 음식료, 영화, 카지노, 여행, 면세점 등등이 리오프닝 sek터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을 시작하는데 1월 달에 글로벌 역대급 하락률, 그중에서도 1, 2위를 다툰 우리나라의 양지수였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동전 던지기식 또는 도박에 내가 베팅하듯이 투자를 해서 22년도에 좋은 결과를 얻기에는 다소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뭔가 확고하게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22년도에는 더 필요하다, 절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수 반등 시마다 해야 할 일, 리스크 축소,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나의 종목의 수를 줄여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와 기회, 주의와 두려움, 매 순간마다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명확한 기준과 리스크 축소라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꼭 성공 투자 이어가시는 2월이 되기를 모멘텀 투자레터가 간절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과 더불어서 저도 2월에는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우리 증시 오늘은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 지난 거래일에 휴마시스 도너리 스탁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이었는데 휴마시스가 상한가에 도달을 해주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짚어주시죠. 네, 휴마시스,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 방송을 챙겨보신 분들은, 휴마시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한 4일 정도 전에, 갭 상승 이후에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뭐 다들 알고 계셨던 것처럼 확진자 수가 이제 돌파 감염 일어나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쪽 진단키트 관련 쪽이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아오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날도 이제 계속 뭐 아침마다 휴마시스를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상 박스권 저항자리 돌파하게 되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였고 이슈 역시 시장에 지금 부합하게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그 이슈들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었죠. 오늘부터 뭐 항원 진단 신속키트인가 이제 그걸로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PCR은 위중증 환자들 위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또 진단키트 관련주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한 차례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저께 이제 상한가 들어간 위치가 보게 되면 휴마시스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위치예요. 그래서 이 신고가 흐름 속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가 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서 숫자가 확연하게 좀 찍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올해 이제 이런 그 진단키트 관련주도 이제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미크론의 확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변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19 관련 테마들 내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디까지나 결국 오미크론의 확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후에는 뭐 코로나19가 이제 뭐 중식된다라는 뭐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휴마시스의 뭐 시세 오늘 정도 한 차례 더 나온다라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 3, 4일 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단기적인 시세를 볼 수 있는 좀 사서 단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위치였고요.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갭 상승을 어느 정도 보여주냐에 따라서 뭐 저점 매수를 노릴 수 있냐 없냐가 나뉘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래도 한번 나는 경험을 좀 쌓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액 가지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신고가 가게 되면 뭐 고점이 어디다라고 논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뭐 1조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진단키트들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장인데 시장이 좋으면 뭐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휴마시스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지금 최근에 시장 급락할 때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물론 뭐 우리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주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또 상승이 나온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수급이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이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으로 급등을 하고 상한가 가고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오늘 만약 우리나라 증시가 미증시가 그동안 이제 반등을 해왔던
우리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미증시는 이제 지속적으로 반등을 해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반영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좀 한 차례 전반적으로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에 의해서 수급이 쏠려서 상한가 가는 이런 종목들은 좀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테마라든지 그동안 이제 우리가 하락장에도 수익을 줬던 그런 섹터들이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전자라든지 그동안 싸졌던 좋은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수급이 좀 분산돼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제가 이 연휴 들어가기 전에 시장 한창 급락할 때 지인분들한테 이제 뭐 시장 언제까지 빠질 것 같냐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던 게 우리 연휴 들어가게 되면 설 연휴 들어가게 되면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고 우리나라 이제 설 연휴 끝날 때쯤 되면 급락 나오는 거 아닐까? 이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미 선물이 좀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페이스북이죠. 이름 메타라고 바꾼 페이스북의 실적이 한 8% 정도 급락을 하면서 지금 뭐 미국장 선물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이제 우리 연휴 동안에 미 증시가 반등을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좀 보지 못할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항상 올라갈 때는 같이 못 가는 국내 시장 어려운 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미국 증시를 이야기를 드리면요. 그동안에 이제 상승을 쭉 해왔던 상승 추세가 끝났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14,000포인트를 이탈함으로 인해 가지고 추세적으로 지금은 상승 추세가 끝난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거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이제 빠졌던 구간에 한 중심가 정도까지 이제 돌아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한 차례 더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딱 놓고 봤을 때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우리가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 기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는 이유로 지금 시장이 미증시가 반등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2015년도에 12월 달 정도 그때 이제 금융위기 이후 첫 금리 인상을 할 때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려감에 빠졌다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방향성을 찾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라진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은 미증시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세를 뽑아내주지 못하는 한은 그동안 팬데믹 이후에 상승해왔던 이 트렌드는 일단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반등에 따른 비중 축소 들어가야 될 거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좀 어느 정도 올라와줘서 현금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하락 트렌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것은 내려가기 위한 반등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분할로 여러분들 좀 현금화하시는 전략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만약 시장이 미증시 그동안 올라줬던 거 반영해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뭐 국내 시장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찌됐든 지금 언더슈팅이 나왔던 만큼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락했던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 생각을 해두시고 그 구간이 제 생각에는 2,800 한 30포인트 좀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반등 나오는 흐름 주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 거래일에 그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딱히 뭐 지난주에 나왔던 종목들 내에서 제가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내에서 공략을 한다라면 지금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유심히 볼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국내 이제 탑 기업들이죠. 거기다 전기전자 섹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급락기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만들어진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K 하이닉스 마찬가지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이 만약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분명히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 두 종목을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요. 시장 상승 나온다라면 분명히 반도체나 전기전자 섹터에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고 시장 하락 시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들 반짝반짝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뭔가 대단하게 좋아 보이는 차트상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은 거래 대금이 워낙 없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수젠텍이나 뭐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정도로 압축을 하시고요. 대장은 역시나 상한가를 갖춘 휴마시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진단키트들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저점 매수 짧게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 반등한다라면 전기전자 섹터가 그래도 시장 흐름보다는 강했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재미는 크게 없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다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뭐 목금 지나고 나면 또 주말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차분하게 반등 나오는 것들 현금화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하시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자 대응 방법 개장 전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에서 전략들 알차게 세워보셨나요?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